기소불용 물시어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것이 바로 공자가 제시한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서 어찌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의 핵심 사상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평생 지킬 수 있는 한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말이다. 서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서는 용서가 아니라 역지사지를 의미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같이 헤아리는 것이다. 우리 일상을 살펴보면 이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회사에서 야근을 싫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야근을 강요하는 상사가 있다. 그는 자신이 야근할 때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알면서도 남에게는 그것을 요구한다. 밤늦게 연락받기 싫어하면서 새벽에 친구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잠을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남의 잠은 방해한다. 기다리기 싫어하면서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기다릴 때의 답답함과 화를 알면서도 남을 기다리게 한다. 이런 모순된 행동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드는가.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 내가 좋은 것은 남도 좋다. 이 단순한 진리를 실천하면 세상의 절반 갈등이 사라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생각해보라. 내가 어릴 때 부모의 잔소리를 좋아했던가?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일찍 자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 반발심이 들고 귀찮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도 마찬가지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연인이 상대방을 다그치기 전에 생각해보라. 내가 다그침을 받으면 기분이 어떤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변명하고 싶어진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다그치기보다는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전에 생각해보라. 내가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배려심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서양의 황금률과도 일맥상통한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 공자의 가르침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쁜 것을 주지 말라고 한다. 더 현실적이고 실천하기 쉬운 가르침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보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다. 사민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다. 나이가 어려도 지위가 낮아도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은 공자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공자 자신도 나는 날 때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여 빨리 구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했다. 스스로를 천재라고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상대방을 판단하려 들지 않는다. 비판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한다.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의 밝은 미소에서 긍정의 힘을 배운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밝을 수 있을까? 그의 태도에서 일에 대한 자세를 배운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에게서 배려심을 배운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씨에서 감동을 받는다.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서도 인내심을 배운다. 이 사람이 왜 저럴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대하면서 내 인내심이 길어진다. 모든 만남이 배움의 기회가 된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들,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이렇게 살면 적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이 스승이고 동반자가 된다. 세상이 따뜻해 보이기 시작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우주가 나의 학교가 된다.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많다.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유연한 사고방식,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더 성장한다.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 그들의 순수함, 열정,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젊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어디서든 스승을 만날 수 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책 속 지식이 아니다. 사람됨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다. 논어의 첫 구절이기도 한 이 말은 공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격 수양을 의미한다. 습은 반복해서 실천한다는 뜻이다. 한 번 배운 것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체화하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계속 연습하면 익숙해진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저절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와 일할 때를 생각해보라.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맞지 않는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어떻게 하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배운다. 그 자체가 큰 성장이고 기쁨이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번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갈등도 생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느끼는 성장의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배우는 자는 늘 기쁘다. 왜냐하면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고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이 또 있을까? 학습의 기쁨은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실감에서 온다. 더 배려심 많은 사람, 더 이해심 깊은 사람, 더 겸손한 사람. 이렇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낀다.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 소중한 보물이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던 기억들, 성공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지혜가 된다. 과거의 친구와 다퉜던 경험을 돌아보라. 감정적으로 말해서 상처만 남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있다. 이런 교훈이 있다면 앞으로는 화가 날 때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냉정해진 후에 대화한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시간을 두고 차분해진 후에 대화하면 훨씬 건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부모님이나 선배들의 인생 경험도 귀중한 자산이다. 그들이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는가?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 그들이 얻은 깨달음. 이런 지혜를 배우고 현재 상황에 적용하면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보물창고다.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자가 진정한 스승이 된다. 온고지신은 단순히 옛것을 답습하라는 뜻이 아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지혜다. 예를 들어 과거의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서 오해가 생겼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습관을 기른다. 과거의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서 관계가 소원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한다. 이렇게 과거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를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 동시에 새로운 상황과 변화에도
열린 마음으로 대응한다. 이것이 바로 온고지신의 정신이다. 군자화이부동. 군자는 화합하되 동조하지 않는다.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화합은 하되 맹목적으로 따라가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져도 조화롭게 지낼 수 있다. 화는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동은 맹목적인 동조나 일치를 의미한다. 군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한다. 소인은 겉으로는 같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한다. 친구나 연인, 가족과 모든 것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더 풍부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친구가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정을 끝낼 이유는 없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자신의 신념은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함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것.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취미가 다를 수 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 인생관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차이점들이 오히려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서로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의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는다. 건설적으로 토론한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팀워크를 강화시키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한다면 발전이 없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극받고 성장한다.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이다. 소인은 같지만 화합하지 못하고 군자는 다르지만 화합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차이야말로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획일화된 관계보다는 다양성이 있는 관계가 훨씬 건강하다. 화이부동의 지혜를 실천하면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더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이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배려 깊은 관계를 만든다.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은 겸손하게 다가간다. 배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적용하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간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다. SNS와 메신저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는 점점 줄어든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누군가와 대화할 때 먼저 들어보는 것.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바로 반박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는 것.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2500년 전에 꿈꾸었던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였다.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각자의 작은 실천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가르침은 저절로 실천된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욱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